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토종꿀은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수백 가지 꽃꿀이 함유된 꿀이죠, 그죠? 서양종 벌꿀은 대개 뭐 잡꿀을 빼고서는 한두 가지의 꽃꿀에서 따오는 거를 이제 이렇게 많이 채밀해서 보통 이제 출하를 하게 되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토종꿀하고는 좀 맥이 틀리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그래서 틀릴 테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 토종꿀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서울서부터 벚꽃꿀, 뭐 예를 들어서 올 아카시아, 찔레꽃 등등 뭐 여러 가지 저기고 6월 차파, 밤, 뭐 7월엔 감로 차파, 뭐 8월엔 두릅, 물봉선화, 뭐 칡꽃, 뭐 이런 잡화꽃을 해가지고 다 뭐 여기 짚은 거는 몇 가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다양한 작은 꽃에서부터 큰 꽃까지 다 일일이 방문해서 하게 되죠. 그거를 1년 뭐 우리 토종꿀은 뭐 아카시아 꿀이니 뭐 밤꿀이니 뭐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1년 저기 한 걸 모든 걸 다 합쳐진 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을에 이제 출하를 하게 되는데, 서양종 벌꿀은 뭐 아카시아 꿀, 뭐 자파꿀, 밤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때그때 출하를 하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맛있는 꿀이 저는 먹어보니까 벚꽃 꿀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런 저기를 느끼는데, 이렇게 그림에서 이렇게 보듯이, 그래, 서양종 꿀 이 꿀하고는 맥이 틀리죠. 그죠? 저는 이제 계량볼통을 하는데 저는 개성을 올리거나 뭐 이러지는 않아요. 그때그때 그냥 해면 들어오는 걸 이제 밀게만 하면은 맡기만 하면은 그냥 숙성만 되면은 바로 그냥 뺏어버리죠. 불한테 맡겨놓질 않죠. 그리고 제가 관리를 하죠. 이제 이렇게 세밀해가지고 쭉 모아놨다가 이제 10월 달이 되면은 그때 이제 같이 다 섞어가지고 교반을 해서 출하를 하죠. 그래서 저한테 토종꿀을 구입하시는 고객들한테는 되게 그러죠. 6월 달이 됐는데, 다른 데는 뭐 일반 양봉꿀은 출하하는데 거기는 올해 꿀 안 해. 그러면, 가을에 합니다. 그러고 이제, 작년에 남은 게 있으면 이제 그걸 이제 권해드리죠. 작년에 했던 걸 하면, 작년에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좀 저기 하십시오. 그러면 왜 그러냐면 맛이 틀려요. 저한테 갖고 토종꿀을 이렇게 구입해서 드시는 분들은 아주 민감해요. 옛말에도 있잖아요. 몸은 충신이라도 입맛은 간신이라고. 금방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꽃꿀이 함께 함유되어 있는 거하고 양봉 해가 저기 해가지고 아카시아 꿀이니 뭐 밤꿀, 자파꿀 뭐 이런 거 이렇게 한 거하고는 완전히 맛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알죠. 그리고 이제 꿀을 자주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우리 사육농가보다 더 잘 알아요. 이게 맛이 틀리다 하는 걸 금방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저기 토종꿀은 자연 어쨌든 봄서부터 가을까지 피는 모든 꽃이 다 들어있는 거죠. 뭐 수백 가지. 물론 이 사육 저기 위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은 어쨌든 일반 지역에 따라 틀리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양봉꿀보다는 확연하게 빛깔도 틀리고 맛도 틀리고 그래요. 확연하게 느낄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절대 농축을 하면 안 됩니다. 농축을 하면 금방 맛이 변해요. 더 잘 알아요, 소비자들이. 절대 농축하지 말고 자연 숙성된 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농축을 했다고 그래도 금방 알아요. 소비자들 입맛은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으니까 뭐 좋은 농축이니 뭐니 이건 금방 알아요. 맛이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토종꿀은 그래서 틀리다는 거죠. 예. 아주 뭐 주변에 봉장 그 사육 이 주변에 꽃이 어떤 게 피느냐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어요. 성분 차이는 있지만은 크게 그래도 다르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 토종꿀은 그러죠. 백화의 아주 정액이죠. 그죠? 예. 예, 그런 벌꿀이죠. 그리고 자연 숙성당이죠. 예. 전화당 밀도 높고 아주 맛이 틀려요. 예. 그래서 일반 다른 당과 저기 하는 게 약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동의보감이나 이런데 저기 나오는 저기는 꿀은 우리가 동의보감을 작성한 시기가 언제예요? 예. 예. 옛날이잖아요. 그죠? 한참 됐잖아요. 몇백 년 됐잖아요. 그랬는데 그때는 양봉꿀이라는 건 없어요. 토종꿀로다가 모든 걸 토종꿀 위주로 해가지고 동의보감을 작성한 거기 때문에 양봉꿀하고는 틀려요.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나온 저기도 전부 다 토종꿀 위주로다가 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더 뛰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당과는 다르게 토종꿀은 위장 내벽을 자극하지 않고 이제 쉽고 빠르게, 예. 그리고 원하는 에너지를 바로 섭취할 수 있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피로회복 속도가 빠르고, 예. 신장을 자극하지 않고, 예. 자연적이고, 예. 아주 자연 친화적인 적이죠. 그죠? 예. 그래서 설사를 빠르게 멈추게 하는 그런 적이도 있고, 불안정한 육체를 진정시켜주는 진정 효과가 있고, 예. 그리고 또 요즘은 뭐 이제 토종꿀 사용 농가도 많고 하니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예. 가격이 조금 높아서 그런 거지. 근데 이거를 그냥 뭐 단맛으로 즐기는 분들 같으면은 뭐 설탕이나 뭐 일반 꿀을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 몸을 아끼고 몸을 보호한다는 그런 적에서 드시는 거라면은 결코 가격을 따져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가성비가 가장 높은, 예, 그런 감미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토종꿀 같은 건 빵이나 케이크 뭐 이런 데 첨가적으로 하기도 좋고, 그리고 저기 요리할 때 약간의 특유의 이 벌꿀 향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것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아주 풍미가 좋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맛을 좀 즐기려면 제가 올려드릴 텐데, 크림꿀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향이나 감미료를 넣어서 첨가하면은 아주 또 새로운 맛이 나요. 예, 그래서 크림꿀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찍어 드시고 그러면은 아주 맛있어요. 예,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의 좋은 풍미도 느끼고 그러죠. 그죠? 예, 저기 인삼 전과라든가 또는 우리가 마늘 뿔에 절여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몸에도 효과 좋고 보약이죠. 그런 게. 예. 그래서 보면은 자파꿀이라고 이제 양봉에선 자파꿀이라고 별도 명칭을 붙이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꽃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자파 이런 그대로 아주 온갖 꽃이 잡종으로 섞여 있다 그래서 자파꿀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거하고는 토종꿀하고는 그래도 비교가 안 돼요. 예. 그래서 토종꿀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백화꿀이죠. 그죠? 예, 토종꿀이야말로 100여 가지가 넘는 그런 꽃에서 따온 그런 꿀이죠. 예. 그리고 백화꿀 우리 토종꿀을 지칭하는 거죠. 그죠? 예. 기관지에 좋아요. 예, 이런 기관지에 좋고 면역력 증가에 좋고 피로 회복에도 좋고 신경통이나 심혈관, 고혈압 아주 이런 데도 뛰어난 효과가 있죠. 그죠? 예. 이런 건 예전서부터 꿀은 약으로 보약 저기로 분류해서 먹었으니까 특히나 동의보감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좋은 보약제로 이렇게 예, 취급을 해왔죠. 구하기도 어렵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중국이라든가 동서양을 다 아우러서 진정한 이 보약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피부 미용에도 좋아요.
제가 크림꿀을 한번 저기 할 텐데, 크림꿀 같은 경우에는 그 팩을 하면 좋아요. 피부 관리. 이렇게 바르기도 좋고, 저 크림꿀은 만들어 뭐 흐르지를 않아요. 흐르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면 바르는 대로 그냥 멈춰 있고, 그 의도한 대로 저기가 되죠. 의도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해요. 일반 꿀은 그게 그 액체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바르면 줄줄 흐르거든요. 줄줄 흐르는데 크림꿀은 그렇지 않아요.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바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여러 가지 용도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게 그게 크림꿀이에요. 토종꿀로 크림꿀 만들면 진짜 맛있어요. 먹기도 좋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요약해보자면 이런 저기에서 동의보감에서 말하길 아주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아파서 쓰는 약은 그거는 최하위에 저기에요. 가장 좋은 상약은 건강할 때 먹는 게 가장 좋은 보약이에요. 예방. 그래서 이미 그 병이 들었을 때에 쓰는 약은 가장 하책이에요. 그래서 보면 뇌경편에 보면 대변병인 이런 데에 저기 쓰는 게 좋다 이런 저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종합 영양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 토종꿀은 그래서 이렇게 그 샐러드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또는 이렇게 견과류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먹을 수도 있고 이걸 그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크림꿀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아이들한테는 어린이나 이런 저기한테는 아주 이거 가루로 만들어서 크림꿀 만들어 저기 하면은 아이들이 생크림 같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이 찍어 먹게 하면 아주 좋아해요. 생크림인 줄 알고 애들 케이크 만드는데 제과점에서 하는 생크림 아주 애들 잘 먹잖아. 좋아하잖아. 그죠? 우리 저기 또 꿀도 생크림 같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크림만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루내가지고 같이 섞어서 애들이 잘 안 먹으니까. 근데 이것도 영양 저기가 아주 풍부하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이걸 먹이려면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갈아가지고 살짝 볶아서 갈으면 또 고소한 맛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루로 내서 방앗간에 가루로 내주니까 그래서 해가지고 크림꿀을 이 저기다 이렇게 섞어서 애들 먹이면은 저 미숫가루 마냥 그렇게 만들어서 작곡 저기도 미숫가루 만들면 좋거든요, 그죠? 물에 꼭 타서 먹는 것보다는 애들 생크림 마냥 그렇게 만든 크림꿀을 해가지고 거기다 섞어서 먹으면 애들 그냥 안 줘서 못 먹죠. 말려야 돼요,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애들한테 이런 거 먹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먹이면 아주 뛰어난 저기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애들이 꿀 잘 안 먹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설탕물은 잘 먹는데 꿀은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견과류나 이런 거를 먹이려면 애 먹어요. 잘 안 먹거든요. 이게 미숫가루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는데 그걸 꿀을 이 크림꿀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섞어서 먹으면 생크림인 줄 알고 제과점에 있는 데서 파는 생크림인 줄 알고 어디 이렇게 찍어 먹기도 하고 아주 잘 먹어요.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어요. 우유에 생크림 같이 막 크림꿀을 만들어 그걸 우유에 살짝 섞어서 같이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갈아가지고 살짝 섞어서 먹으면 크림 저기인 줄 알고 애들이 진짜 좋아해요. 생크림 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런 종합적인 작용을 해요. 피로회복, 빈혈 예방, 당뇨, 간장병, 숙취, 천연 저기 종합영양제죠, 그죠? 그리고 미용 효과, 유아들한테는 발육 촉진, 살균 효과도 있고 그래요. 아주 뛰어난 여러 가지 다방면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잘 먹고 안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토종꿀 같은 경우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5만 가지 꽃에서 다 따온 5만 가지 저기 꽃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제가 다 함유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볼꿀 성분을 분석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포도당,
양봉거 협회에서 발표된 자료예요. 예, 100으로 봤을 때에 포도당이 3, 40%, 과당이 20에서 45% 자당, 예, 그리고 올리고당, 메가당 이런 게 있고 아미노산, 예, 아미노산 그 17종이 그 들어있죠, 그죠? 예, 그리고 비타민 10종, 미네랄이 12종, 예, 그렇게 그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에너지원이죠. 이건 과당 같은 건 그죠? 에너지원이고, 예, 이런 건 자당 같은 건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고, 예, 올리고당 뭐 이 장내 유익한 비피터스균 그 이런 오자가 났네요. 비피터스균 그 증식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죠? 아미노산 같은 건 애들 성장 촉진, 예, 대사작용 그 저기를 해주고, 그리고 신체 균형 유지. 예, 이런 게 있고, 이건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필수 아미노산이 17종 들어있는 거죠, 그죠? 열량도 낮아요. 예, 열량도 낮고, 아주 뛰어난 그런 효과가 있죠. 이건 뭐 양봉농협회에서 그 발표한 자료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식품으로 분리를 하죠, 그죠? 예. 그 벌꿀에 함유된 비타민 종류로는 B1, B2, 예, B6, 엽산, B1이 5.5% 함량되어 들어있는데 탄수화물 대사를 해요. 각기병, 각기병 우리 잘 알잖아, 그죠? 다리가 돌아가고 이런 당뇨 이런 데 그 작용을 하고 B2 같은 경우에는 B2 같은 건 그 발육 촉진, 간장 기능 강화, 피부 조성, 그리고 결핍증에 이게 결핍하면 영양장애가 오는 거죠, 그죠? 구강염, 예,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죠? 간장 장애가 생기고 B6 하면은 이건 프로테즈 저기가 아니고 예, 마이크로 저기 그램 뭐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엽산 같은 거 이거 저기 B6는 피부 관리, 피부가 B6가 붙으면 피부가 습진이 생기고 피부염이 생기고 피부가 갈라지죠.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죠? 엽산 같은 건 조혈 성장 촉진을 하는데 빈혈이 생기죠. 그죠? 아이들 성장 발육에는 그 필수적이거든요. 이게 니코틴산 같은 경우에는 조혈 성장 촉진을 하거든요. 피부염 부족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판토텐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노화 방지나 뭐 이런 노인병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그 하루에 그 한두 스푼씩 이렇게 해가 드시는 게 아주 좋아요. 예. 그리고 비오틴 같은 경우는 중년 이후 발육 촉진, 영양장애가 오죠, 그죠? 또 비타민 C, 이건 노화 예방, 조혈, 정력 보강 이런 작용을 하는데 계열병이라는 거 빈혈, 계열병이라는 건 뭐예요? 피부가 헐어가지고 피가 자꾸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죠? 피부가 썩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타민 K. 이거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한테 많이 적이 되죠. 임산부, 그리고 클린, 발육촉진이죠. 발육부진이죠. 전부 다 요게 다 짚어보세요. 한번 다 짚어보면 전부 다, 성장 과정에 있는, 그런 어린이들한테, 유아들한테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어린이들한테 저기 한다고 해서, 신생아한테 1년 이내에는 먹이지 않는 게 좋아요. 1년, 한 2살 정도 되거든. 한 2년 정도 되거든. 그때서부터 먹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신장에, 위나 이런 데에서, 해로운, 그런 저기가, 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위험해요. 근데 대신에 그 시기에는 엄마 모유를 먹는 시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이 모유나 우유에는 이런 성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유식이 들어가고 아이들이 이제 이 우유를 끊는 시기가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밥을 먹여야 되잖아. 그죠? 식사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되는데, 이렇게 하루에 일정량씩 먹이면은 이런 게 충분히 보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아들한테는, 먹이면 안 돼요. 한 2살 정도, 한 2년 정도 될 때까지는 아이들한테 먹이면 안 돼요. 꿀은. 그래서 그런 병들이, 요런 저기가 아주
많이 들어있다는 거. 특히나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저기는 저기거든요. 질병이나 바이러스, 예, 그런 거 저기를 해독균이나 이런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양봉꿀보다 한 6배 정도 높아요. 예, 토종꿀에는. 예,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어요. 언제 한번 그런 자료도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유기물 같은 경우에도 있어요. 예, 뭐 칼슘이죠, 그죠? 예, 뭐 이런 저기가 있는데, 요건 이제 우리 저기죠. 우리 각종 성분을 이렇게 저기 한 거죠, 그죠? 예, 뭐 이런 거 마그네슘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저기, 예, 칼슘 뭐 이런 거 저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꿀 속에는 이런 게 함유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함량이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연구 저기 발표니까, 예, 그래서 아이들 저기한테 이 발달 이 과정에 있는 성장기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주 필요한 그런 저기죠, 그죠? 예. 그래서 결핍이면 치아부실, 이 뼈의 성장에 장애가 되고, 빈혈이 오고, 이런 모든 저기가, 예, 다 함유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종합영양제죠. 예. 그래서 보면 탄수화물 같은 거, 역할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지만, 예, 당류에선 탄수화물이죠, 이게. 예. 그리고 산유도 있고, 단백질, 아미노산도 있어요. 예, 이런 저기가 역할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어느 정도는 좀 알아두는 게, 예, 꿀을 팔아야 되잖아. 우리 내가 생산해내고 있는 꿀이 어떤 성분이 있고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는 거는 뭐 자세하게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고, 그리고 또 이런 저기가 있다는 걸 알고서, 그럼 그게 뭐냐 물어봤을 때 휴대폰 있잖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당류, 탄수화물, 산유 이런 거 치면은 다 나와요. 예, 그리고 꿀 성분, 꿀에 이 함유되어 있는 영양 성분이 어떤 게 있나, 꿀 영양 성분 이런 거 분석 이렇게 치면은 다 나와요, 이게. 예. 제가 인터넷에서 다 찾아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예. 꿀에 어떤 성분이 함유되어 있나 이런 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꿀 속에는 전화효소라는 게 있어요. 전분 분해 요소도 있고, 포도당 산화 효소도 있고, 가산화수소 효소도 있고, 각종 효소, 이 효소가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예, 이게 효소가 하는 역할이에요. 예, 그래서 분해를 하고, 분해 작용을 하고, 흡수가 될 수 있게 잘게 부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이런 고리가 저기 돼 있으면 고리를 안 끊으면 여기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인체에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다 이렇게 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예, 충분히 하나하나. 예, 이런 걸 하나하나 연결고리를 끊어가지고 붙어 있는 건 끊어주고, 합쳐져 있는 건 그걸 쪼개주고, 이런 역할을 분해 효소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인체로 이제 흡수될 수 있게끔. 예, 여기 세포 세포막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 요걸 전부 다 이렇게 짜게 가지고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분해 효소예요. 예, 효소류. 예, 그리고 비타민, 예, 호정, 예, 텍스트린이죠. 예, 미네랄, 예,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효소가 다 잘라주는 거예요. 일일이. 그러니까 소화를 다 시켜주는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우리 인체 속에 흡수가 될 수 있게끔. 그게 만약에 한 개씩 안 쪼개주고 요게 2개씩 돼 있다. 그럼 저기를 세포막을 통과를 못 해요. 예, 못 해가지고 불순물로 처리를 돼서 어디로 신장으로 가고 불순물로 분리돼서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리죠. 예,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효소들이 전부 다 그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세포막을 이제 이렇게 통과해서 영양 저기가 보충이 될 수 있게끔 공급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먹어서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쉽게 얘기해서 주먹만한 게 입에 들어간다. 내 주먹만한 게 입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주먹 2개만한 게 있다면은 그 입에 한 입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못 먹는 거예요. 얘는 잘라 먹을 수 있는 여기 막을 통과하는데 잘라서 이 막이 그거를 잘라주는 역할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혈류를 따라서 다시 불순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효소들이 바깥에서 일일이 다 잘라주는 거예요. 한 개씩 다 잘라줘가지고 그 분자를 다 해가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흡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요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게끔 다 해주는 거예요. 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당이 그거거든요. 이당류. 그 설탕은 이당류잖아요. 그 분자가 2개가 합쳐져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분자가 1개로 분리가 돼야지 이 막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근데 2개로 돼 있으면 이 막을 통과를 못하고 그냥 혈류를 따라서 그냥 이 신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신장에서 불순물로 처리해서 소변을 빼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뇨거든요. 소변 속에, 그러니까 오줌 속에 당이 포함돼서 나오는 거죠. 그걸 당뇨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이 많이 섞여 있는 소변, 그걸 당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해 요소가 분해를 못 해주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걸 다 분해해 주는 거예요. 이 효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효소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인슐린 그런 걸 지칭하는 거죠, 그죠? 그 꿀과 설탕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설탕은 이당류예요. 같은 탄수화물인 건 맞는데 이당류야. 앞전에 얘기했듯이 통과를 못해. 세포막을 통과를 못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 분자가 2개가 합쳐져 있는 거니까 그걸 하나로 분리해 줘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된다 이거지. 근데 그럼 왜 이 설탕이 왜 그러냐? 워낙 전부 다 그 분자가 2개, 3개씩 합쳐져 있는 거니까 그걸 다 쪼개줘야 되는데 이 당뇨가 심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인슐린이나 이런 분해 효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못해가지고 다 쪼개주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꿀은 뭐예요? 꿀은 이미 벌들이 다 그걸 분해해가지고 단당류로 만들어 놨어요. 2개로 붙어 있는 걸 다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체에서는 그 역할을 안 해도 돼. 그런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꿀에는 효소류가 들어있거든요. 그런 효소류가 들어있는데, 그럼 걔가 뭐를 하냐? 우리가 밥을 먹거나, 저기도 밥의 전부는 다당류거든요. 여러 가지 당이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일일이 다 쪼개야 돼. 근데 그게 부족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해를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당뇨가 오는 거죠. 식이섬유나 뭐 이런 저기는 전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근데 꿀은 이미 벌들이 다 쪼개 놓은 거다. 분리를 다 해 놓은 거다. 그러니까 먹으니까 바로 위에서부터 흡수가 되기 시작하고 분해 요소가 별도 작용을 하지 않지만 오히려 거기에 들어있는 효소나 이런 게 우리가 밥을 먹거나 다른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걸 쪼개주는 역할을 하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또 그걸 도와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효과를 더 많이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일정 양씩 조금씩 먹는 게 효과적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꿀은 인류한테 감미료로서의 식재료로서의 저기가 이미 한참 몇천 년 전서부터 이용되어 왔다. 꿀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증거 자료로는 스페인에 7,000년 전에 했던 벽화에서 알 수 있는 거고, 또는 4,000년 전 피라미드 속에 있는 걸로도 알 수 있다. 꿀의 역사가. 그래, 꿀의 제조는 벌만이 할 수 있다. 제조 가능하다. 인위적으로 그건 뭐 우리가 과학의 알물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공장에서 생산해낼 수는 없어요. 왜? 그런 분해 효소나 전화당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과학적으로는 뭐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벌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저기는 없다. 능력은 없다. 과학적으로도. 현재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숙제다. 그 얘기죠. 벌만이 그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저기가 뛰어난 저기가 토종꿀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저기 벌꿀의 결정으로는 이렇게 결정이 생겨요. 예, 이것도 결정이 생기기 시작했죠. 꿀이 결정이 안 되면은 그건 꿀이 아니에요. 예, 일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일정 저기 프로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또는, 이 시간이 오래 지내거나 이랬을 때에 꿀이 결정이 안 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저기예요. 예. 꿀이라고 지칭하기 저기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예, 일단 저기를 한 거죠. 열을 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영양소가 파가 된 거죠. 파괴가 되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설탕, 예, 사양꿀 그런 건 잘 안 솔아요. 예. 그 사양꿀은 100% 이 가열한 거거든요. 농축 작업을 한 거거든요. 일단 잘 안 솔아요. 예. 그래서 진짜 꿀은 이렇게 결정이 돼야 돼. 예. 언제 결정이 잘 이루어지는지, 무슨 꿀이냐에 따라서 저기가 시간이 길고 짧은 그런 거 저기가 꿀마다 꽃 저기에서 따오는 꿀마다 각자 성분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꿀이냐에 따라서 뭐 한 20일 만에 솔기도 하고, 제주도의 저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제주도에서 가을에 따는 꿀이죠. 그죠? 예, 그런 꿀 같은 경우에는 20일도 안 돼도 보름 정도 지나면 솔아버려요. 송화꿀 같은 거. 그런 거 바로바로 솔아요. 예. 근데 이제, 밤꿀이나 아카시아 꿀은, 숙성꿀이라도 잘 안 솔죠. 예.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근데 잘 안 쏜다는 얘기지, 안 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솔아요. 뭐 한 1년 이상 이렇게 지나면 솔고 그래요. 예, 안 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농축 작업을 하면 솔아요. 안 솔아요. 예, 안 솔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옆그림에 보면 결정화가 돼야 돼요. 안 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솔죠. 근데 이걸 이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크림꿀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크림화 시키는 방법. 아주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색깔별 이게 이제 양봉거 저기에서 이제 주로 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아두는 것도 괜찮아요. 왜? 이걸 알아야지 소비자들이 이게 무슨 꿀이야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보면 그거 아카시아 꿀인데 아카시아 꿀 맞다. 그런데 올해 끈은 아닌 것 같고 그거 뭐 몇 년 정도 된 거다. 이렇게 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 색상을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토종벌 사육 농가에서도 그래야지만이 그거를 소비자들 궁금증도 해소해주고, 그러면 저 사람은 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구나. 그러면 신뢰해도 되는 그런 적이구나 하는 거를 신뢰성을 우리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나라 저기에서 기준인데, 양봉농협이나 이런 데서 설정한 저기예요. 근데 이게 국제적으로도 통용이 돼요.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냥 뭐 마구다지로 이렇게 해놓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아주 맑은 색.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아카시아 꿀 저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요 정도 아주 연한 호박색이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일반 잡꿀이 섞이니까 숙성꿀을 뜨면 그런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막지가 않아요. 맑은 색이 안 나와요. 이거는 뭐 물꿀을 뜨고 이동양봉이나 이렇게 이 농축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자파꿀, 이것도 자파꿀이죠, 그죠? 이렇게 어두운 색은 이제 암갈색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감로꿀 같은 거는 약간 검푸른 색이 나죠. 꿀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토종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렇게 저게 좀 어두우면서도 이렇게 어두우면서도 약간 나중에 교반을 1년 내내 해가지고 마지막 10월 이후에 11월 달에 교반을 해서 섞으면 약간 황금색이 나오고, 그런 저기가 있어요.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거 양봉꿀 기준이기 때문에 좀 틀려요.
예,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일단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 토종꿀이 하는 역할, 왜 서양종 벌꿀보다 왜 더 뛰어난 효과가 있나 이런 거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소비자들이 물어봤을 때에 바로바로 즉답할 수 있고, 또 솔직하게 내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신에 내가 근거 자료는 내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러면서 휴대폰 꺼내가지고 인터넷 저기 해가지고 토종꿀은 이런 효능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다 하는 거를 해소를 해주면 돼. 궁금증을 해소해 주면 돼. 그러면 문제가 전혀 안 생겨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